그 유튜브에 검색을 해봐도 그 뭐지요? 구형 아우디 Q3에 대한 리뷰가 그렇게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드물더라고요. 다른 뭐 Q5나 그 다음에 아우디 자동차들 그 구형 모델입니다. 그래서 우선 제가 직접 한번 올려보려고 찍습니다. 뭐 다소 좀 자동차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차를 산 지가 벌써 한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한 5년 정도 탔었고 한 4만 킬로 정도 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그 연식은 12년식 아우디 Q3 그 쿼트로 2.0 TDI 고요. 그리고 운행간에 작년도에 그 뭐라 그러냐, 앞바퀴 그 뭐라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축이 하나 있어요. 그걸 뭐라 무슨 이 바퀴하고 이렇게 그 크랭크 뭐라 그러나요? 저기 크랭크 축 거기서 이제 기어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 파이프 같은 거, 그게 그 가운데 이제 관절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오래돼 갖고 교체하는데 60만 원 들이고 교체한 이후로 그 이후에는 정비를 한 게 없습니다. 12년식을 제가 사서 거의 좀 5년 넘게 타고 다니고 키로수가 지금 15만 3천입니다. 제가 많이 타진 않았구나. 한 12만 언저리에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출퇴근도 거의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주말에 이제 뭐 캠핑을 하거나 명절 때 뭐 가족들이랑 같이 다닐 때 그렇게 탔던 차입니다. 우선은 이 차의 장점, 혹시 이제 이 차를 구매하시거나 중고로 뭐 하시고 싶은 분들 보시면 1000만원 초반에서 거의 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차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장점을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한 거니까 그 뭐 이슈를 검색해도 그렇게 크지 거의 없었던 것 같았고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뭐 하신다면은 장단점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연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평균 차가 오래돼서 도심에서 진짜 뭐 다니면은 평균 시내 주행에서 12, 14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. 지금도 그러면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중속이라고 그러나요? 한 80km 정도에서 60km 구간에서는 20km가 항상 넘게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변북로나 자유로 여기서 뭐 속도 안 내고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좀 여유롭게 그냥 딱 정규속도로만 다니면은 그 정도 나오고 있고, 고속주행 시 거의 한 20km에서 19km에서 20km 초반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가장 장점이고, 지금 12년식이니까 거의 13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오래된 차가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는 거는 참 당시에 차를 만들 때 참 잘 만들었다. 그 연비 좋은 거 BMW 520D도 아마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, 직접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. 같은 연식의 현재 중고차 520D가 지금도 그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고, 보통 이 차는 그렇게 나오고 있다. 그 다음에 차가 좀 작죠. 이게 그 국산차로 얼추 따지자면 뭐 티볼리 정도 아니면 코나 그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장점으로는 연비 말고는 사실은 딱히 내세울 게 없어요. 그 스포츠 모드 뭐 이코노믹 모드로 전 늘 타고 다니는데, 그거 말고는 뭐 그 운전 모드 뭐 밖에다 크게 제가 그걸 뭐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고, 그래서 이코노믹 모드로만 다니고 있고, 라디오 뭐 잘 나오고 있고,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는 이제 뭡니까 LED니까 이제 뭐 나름 뭐 쓸만한 것 같고, 그 다음에 워셔액을 했을 때 윈도우하고 이제 헤드라이트 쪽에 이제 워셔액에 분무되는 거 뭐 그런 옵션 정도 있고, 그 다음에 앞에 저 운전석과 조수석은 엉따가 있습니다.
대신 이제 뒷좌석은 엉따 없고, 그 다음에 핸들 이런 것도 없고요.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이 되고요. 블루투스 연결하면은 이제 여기 스마트폰에 나오는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차 스피커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도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프트 페달이라고 그러죠. 여기 손에 있는 그 기어. 저는 거의 쓸 일이 없는데 어쨌건 이거 있고, 이게 이걸 쓸 정도로 국내에서는 글쎄요, 이게 경기용 차가 아니고 일반 승용차인데 이걸 정말 굳이 일상에서 쓸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. 차라리 이런 거는 옵션을 두는 게 낫지 않나, 이런 걸 원하는 그 드라이버들한테.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, 근데 크루즈 컨트롤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이 차가 뭐 이 차간거리 유지장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, 요즘 나오는 차들처럼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. 차선 유지도 없고, 오토라이터 있고, 그게 끝입니다. 그 다음에 옛날 구형 차다 보니까 CD 플레이어 놓는 것도 있고, 사실 연비 하나, 그 다음에 디자인, 컴팩트한 디자인, 딱 이 두 가지는 저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소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들으시는 분마다 느끼실 수 있는데, 뭐 가솔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소음 실내에서, 그래서 뭐 민감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, 저는 제가 타고 다니면서 아재 감성으로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닥 그 뭐 시끄럽다 이런 거는 크게 저는 못 느끼게,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뭐 준수하다 제 기준에. 그리고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? 디자인, 아까 디자인 말씀드렸는데 질리지 않습니다. 어디 갖다 놔도 뒤에 뭐 제가 사진을 여기 이제 영상 위에다 올려놓겠지만, 뒤에서 보면 되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지금 그 라인들이 되어 있고, 크지도 않으면서 나름 이제 SUV다 보니까 이제 사륜이라는 뭐 심리적 안정감. 사실 이 차를 타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오프로드를 다닐 정도는 아니죠. 그냥 AWD다 보니까 강력한 뭐 사륜 구동의 자동차들하고는 비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. 하지만 살짝의 눈길 정도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 요인은 분명히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정도. 실제 제가 그걸 체감할 정도의 뭐 일반 다 저처럼 운전하지 않나요? 아주 뭐 예민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굳이 뭐 카트로라고 해서 막 그걸 100분 사용할 정도의 운전을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. 그래서 뭐 그 두 가지,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다, 차가 컴팩트하고 깔끔하다, 그리고 어디 내다 놔도 굳이 이렇게 꿀리는 정도는 사실 아닌 것 같다. 예, 제 개인 생각입니다. 어디까지나 그 정도까지 정리하고,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내비게이션은 이거를 뭐 다른 사제로 달지 않느냐는 거의 쓸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이얼을 돌려서 글자를 누르는 방식이다 보니까 거의 뭐 어디 뭐 찾아서 가려면은 완전히 인내심의 끝판왕 정도는 돼야 찾아갈 수 있는 수준의 내비게이션이고요. 그거 외에는 사실은 뭐 에어컨 잘 나오고 앞에 있고, 그다음 수납 공간 뭐 그럭저럭 조금 작긴 하죠. 차가 작다 보니까 국산차에 비해서 그런 편의성은 좀 딸린다. 그 다음에 뒷좌석은 그 사람이 탈 수 아주 좁다라고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, 그렇다고 일반 국산 세단처럼 널찍하다, 아니면은 같은 2000cc급의 뭐 투싼이라든지 다른 차보다는 제가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좀 작다 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1.5cc나 준중형 차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는 게 100이랑은 2000cc만 맞는 것 같고요. 100이랑이 높아도 그래도 연비가 나와주니까 뭐 그런 데서 오는 만족도 말고는 뭐 딱히 할 게 없습니다. 파노라마 선루프 부탁돼 있고,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거의 이거를 활용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걸 뭐 열고 다닌다든지, 정말 어디 뭐 바닷가 간만에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, 저는 거의 쓸 일이 없었고 쓴 적도 없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저는 차를 만약에 사게 되면 굳이 파노라마 선루프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살 기회가 된다면은 굳이 옵션으로, 아니면 뭐 꼭 필요한 거다
이것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차가 작아서 뭐 순발력도 나름 괜찮고 제 기준에 나쁘지 않았습니다. 경쾌하고 밟으면 밟은 대로 쭉 뽑아주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단점 더 드자면 트렁크가 좁죠. 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걸 처음에 살 때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중고차 구매하더라도 Q5를 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차를 먼저 봤더라면은 지금 이 차보다 만족도가 더 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요. 조금 더 Q5가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그래도 크니까. 그래서 집 놓고 다닐 때 혼자 다닐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쩌다 한번 이제 느끼는 게 있죠. 그 명절 때 뭐 가족들하고 아니면 여행 갈 때 그 뒤에 캐리어를 뭐 여러 개 실는다든지 뭐 했을 때는 확실히 좁습니다. 짐을 많이 못 들어가니까. 그래서 뭐 루프 캐리어를 뭐 다는 경우도 있고, 저도 이제 루프 캐리어 그 뭔가 소프트 캐리어라고 그러죠. 그 한번 달아봤는데 주행 중에 그 좀 불안하더라고요. 그 소리도 좀 많이 나고 달았다가 떼버렸습니다. 심리적으로 자꾸 운전하는데, 특히 이제 어디 갈 때는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는데 그 공기 저항 바람 소리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하드탑을 다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그렇다고 뭐 이게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나 안전성이 뭐 막 끈이 풀리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, 그 풍절음이라고 그러나요? 그 소프트 캐리어를 달면서 나는 그 소리들은 아무래도 좀 거슬립니다. 많이 계속 달고 다니면 모르겠어요. 익숙해지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몇 번 중간중간에 사용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.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, 만약에 뭐 아우디 아니면 이렇게 작은 그 소형급의 SUV 아니면 이런 이제 차를 만약에 중고로 구매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, 그리고 오래 타도 무난하게 장고장 없이 탄다면은 저는 이 차를 좀 추천을 뭐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특히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, 여성 오너분들, 물론 남성분들보다는 여성 오너분들, 제가 길 가다가 BMW 이런 같은 등급의 X1 하고 또 뭐가 있었죠? 저기 벤츠에도 GLA인가요? 하는데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뭐 BMW는 좀 납작하고 뭔가 날렵한 느낌이긴 한데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. 안에 타면 좀 굉장히 좁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, 오히려 이거는 좀 뭔가 풍만한 볼륨이 있는 반면에 BMW는 또 그렇지 않고, 그래서 저기 좀 그래 보였고, 물론 뭐 성능은 더 어떨지 모르겠어요.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 다음에 GLA 같은 경우는 뒷모습이 뭐 이렇게 만들다 만 것 같다라는 그 묵정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디자인들이,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벤츠 마크 단 거 빼버리면은 사람들이 과연 저 차를 살까? 라는 그 느낌, 조금 지나면 금방 실증 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?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. 그래서 만약 셋 중에 같은 뭐 연식에 뭐 같은 가격대에서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시 사더라도 이걸 아마 살 것 같고요. 물론 그건 있죠.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게 있죠. 요즘 벤츠, 그 다음에 BMW가 흔히 말하는 더 먹여준다, 하차감이 더 좋다 라고 하는데,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하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게 유행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들어봅니다. 이걸 갖고 뭔가 주행 리뷰를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는데, 어떻게 하는지를 유튜버 분들은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지식 갖고 하시길래 제가 딱 봤는데, 저는 그렇게 따라하는 못하겠더라고요. 그냥 주절주절 제가 차에 갖고 있는 느낌점 말씀드렸고, 추가적으로 앞차 양쪽 시트는 운전석, 조수석은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. 그게 끝입니다. 그 다음에 뒷좌석 2열은 그 팔걸이 없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젖혀져 트렁크 공간은 나오긴 하는데, 뒤로는 더 각도가 눕혀지지는 않는다. 그리고 참고로 뭐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